두 번째 바코드 바로 트럭과 쪽지인데요. 이 앞유리에 쪽지가 붙어있는 화물차가 어제 새벽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 문제로 상가 건물 소유주와 분쟁을 벌이던 세입자가 세워놓은 차인데요. 이 건물주와 세입자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면서 다른 세입자 차량도 이 주차장에 차를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의 캠리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주차장 입구에 본인의 차를 떡하니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인가요? 원래는 이 임대계약을 2년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화물차의 주인이 임대계약을 1년 남긴 상태에서 좀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건물주는 무슨 소리냐 아직 임대계약이 2년인데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임대자가 짐을 뺐다고 합니다. 그 상가에서 짐을 빼놓고 다시 이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건물주에게 요구를 했는데 건물주는 좋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는데 입금하는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이 상가에 들어오기 전 상태로 상가를 원상복구 시켜놔라. 그런데 화물차 주인인 상가 세입자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 대립이 계속 평행선을 걸으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차를 상가 주차장에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당당하게 보란 듯이 차주가 쪽지로 의견을 또 차량 앞에 남겨놨다고 하죠?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분들한테 보라는 거죠. 다른 상가 이용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런 극단적인 행동인지를 아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즉시 주차 이동시키겠습니다. 세입자 올림이라는 이런 쪽지를 냈는데요. 네. 이거는 건물주하고 본인 간의 어떤 그 갈등을 거기에 있는 절대 다수의 다른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게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지난 3일 새벽에 주차가 돼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찍은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차를 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보증금 그냥 돌려주고 말 것을 왜 아직까지 보증금을 또 세입자에게 주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이 계약 자체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했었고 아직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임대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돌려주더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돌려주고 싶지만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훼손했으니까 그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놔라. 그러면 보증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 아마 계약상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라 하면 돈을 또 그대로 안 줄 거니까 그래서 난 보증금을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간 들어가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있다가 나오겠다고 세입자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2년 있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일방적인 의사로 중간에 나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가고 싶으면은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남은 월대를 다 주면 그때 이제 보증금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원상복구도 원래는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세입자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중도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에요. 부동산 중개료 누가 부담해야 하는데 원칙은 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원칙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꾸 송도 때와 이미지가 겹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또 주민들이 워낙 불편하니까 경찰을 불렀잖아요. 이번에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불렀습니다.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걸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하고 아마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경찰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정의에 부합되는
그런 직무행위를 해야 돼요. 경찰은 꼭 경찰이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때는 이 사회적인 갈등을 그 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그런 수단으로도 이 봉합해주고 해소하고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경찰들은 이제 이 관으로서의 관.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공으로서의 이 공용도로와 그냥 개인 사도로 이거를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짜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경찰이 긴급한 어떤 그 조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차를 좀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만 밀어줘도 한쪽으로 이렇게 해줘도 이 갈등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그거는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전 변호사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주차장 안에 보면 상가에 있는 다른 가게의 차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걱정을 하고 있죠.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싣고 내리고 하지 못할 테니까 이 화물 차량,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화물 차량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저렇게 막아버렸으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일반교통방해죄가 있고 업무방해죄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업무방해죄는 상가 세입자들의 그런 영업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확실히 되는데 일반교통방해죄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도를 막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육로를 막은 경우에는 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런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아파트는 왜 뭐 외부에 있는 택배부터 뭐 배달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가 세입자들이 만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이어서 과연 이 부분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가 운행하는 그런 육로에 해당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유와 어쨌든요, 이번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차주가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